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파라까지에서 연인 중요한 이야기가 정리가 되고 또 시작이 됐죠. 길채가 연인을 확인했고 소현세자가 장현과 함께 드디어 새로운 생활을 청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은혜와 연준도 결혼을 하게 되고 길채도 생존이라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죠. 오늘 영상은 장현과 연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은 아버지죠. 아버지라는 존재가 두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연준이 임금에게 인정을 받고 벼슬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약속했던 사람 은혜와 혼인까지 올리게 되죠. 그때 연준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속마음을 말하게 됩니다. 연준의 중요한 독백이 있었죠. 은혜는 이 얘기를 신혼부부처럼 다정하게 듣는 게 아니라 등을 돌리고 자는 척하면서 들었습니다. 연준의 이야기를 듣는 은혜가 불안해 보였죠. 연준의 이야기는 그거였습니다. 부인의 고생을 알면서도 전화를 구하러 갔다는 거죠. 그걸 너무 잘했다는 겁니다. 죽더라도 가야 했던 이유는 고아로 자랐던 연준이 보란 듯이 잘 컸다는 걸 능군리 어르신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아버지 없이도 올곧게 자랐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는 게 중요한 이유였죠. 그리고 이제 됐다고 자신에게는 전화가 있다고 합니다. 임금이 성군이 되도록 하면 능군리 어른들이 얼마나 뿌듯해 하시겠냐고 하죠. 전하에게 충성하겠다고, 성군이 되도록 내 모든 힘을 다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준이 고아였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능군리 어르신들에게 실망을 시켜드리지 않기 위해 눈치도 잘 살피면서 반듯하게 보이도록 열심으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아버지 부재에서 오는 보상 심리도 있고 인정 욕구도 강했던 것 같죠. 아버지의 부재, 그리고 성리학의 스승들에게 보답해야 한다는 강박 같은 마음, 그런 연준이 임금 곁에 결국 가게 됐습니다. 젊은 대신으로 호기롭게 임금에게 해야 할 도리에 대해 거침없이 충원을 했습니다. 학문과 현실이 다르다 보니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만 아마도 연준은 청으로 가든지 어떤 모습으로 되든 다시 임금의 곁에 총애를 받는 신하로 서게 되지 않을까요? 드라마 흐름상. 은혜는 연준이 처음 청혼을 할 때 거절을 했습니다. 호란 당시 겪었던 일들로 인해 여인의 정절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시대가 그걸 강요하고 조선 사회가 요구하는 마땅한 여인의 정절이니까 자격이 없다고 은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은혜를 설득해서 결혼을 시킨 게 길채입니다. 나중에 은혜에게 비극이 찾아온다면 길채의 고통이 클 것 같죠. 그런데 연준의 말을 듣던 은혜가 좀 불안하죠. 연준이 독백을 쏟아내던 그날 침실에서 은혜는 돌아 누웠습니다. 자는 척하며 연준의 말을 들었죠. 여전히 내적인 갈등이 있을 만큼 은혜는 순정적인 여자였고 성리학의 가르침을 따라 자란 여인입니다. 호란 당시 겪었던 기억은 은혜를 자유롭게 하지 못했고 죄책감도 계속 주는 것 같죠. 그런 은혜의 등 뒤에 쏟아내는 연준의 말은 자신이 사랑하는 연인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피폐해진 조선, 비참한 생활을 하는 백성을 위해 무언가를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이제 임금 곁으로 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이름을 알리고 출세하게 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임금께 충성하고 임금을 성군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가 너무 설레서 주체하지 못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연준에게 진짜 연인은 임금이니까요. 성리학의 정점은 임금이고 그 임금에 대한 충절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임금의 곁을 지킨다는 건 아내인 은혜를 괴롭히던 절로 세워진 조선을 보존하고 지킨다는 거죠. 사람이 마음에 죄책감이 있으면 평생 숨겨두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연준이 그런 아내 은혜의 죄책감을 보듬어 안아줄 수 있을까요? 은혜에게 닥쳐올 불안한 미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아버지의 부재가 에너지였던 연준이었는데요. 호란으로 변화가 있을 것 같던 연준이 택한 건 결국 임금이었죠. 연준에게 아버지의 부재는 열등감의 원천이 되면서 그 시대에 인정받고 이름을 높이는 입신양명이라는 욕망의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장현에게도 아버지는 에너지의 원천이죠. 아버지가 부재했던 연준과 다르게 장현의 아버지는 엄한 성리학을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따르는 집안이었습니다. 장현의 가정사가 어찌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장현의 아버지에게 더 소중한 건 절, 규범, 나라를 떠받드는 가르침이었죠. 그것이 곁에 있는 가족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장현의 아버지에게도 가장 중요한 건
임금이었죠. 아내의 죽음이라도 지켜야 되는 가치였습니다. 이것을 어릴 적 고통스럽게 경험한 장현에게 아버지가 따르는 그 규범과 조선 사회는 환멸의 대상이었죠. 이로 인해 자기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어린 장현의 마음 안에 가장 가치 있는 규범이 됐겠죠. 사랑하는 사람 연인을 지켜야 한다는 장현의 에너지가 됐겠죠. 장현의 임금은 자기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호란 이후 임금은 피해망상과 열등감, 질투심으로 가득 찬 인물이 됩니다. 피해의식을 갖고 질투하는 인물이 자신의 아들인 소현세자죠. 그 소현세자의 귀국으로 인해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게 될까봐 불안한 인물입니다. 그 소현세자 곁에 있는 사람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길체의 연인 장현입니다. 장현은 연준에게 커다란 모멸감을 주기도 했던 인물이죠. 늘 인정받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던 연준이 벼슬을 얻으며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길체에게 드러내던 날, 장현은 너 같은 놈을 안다고 그 목을 두 손으로 붙잡아 부러뜨려버리고 싶다고 모멸감을 줬죠. 고아로 자라며 눈치를 보고 강박적인 마음을 갖고 있던 소심했던 연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을까요? 그런 연준이 불안과 피해망상증을 갖고 있을 인조를 지킨다며 장현의 앞에 서겠죠. 칼이 되겠죠. 그리고 아내 은혜에게는 조선의 규범을 내미는 또 다른 장현의 아버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득 그런 내피셜도 해봅니다. 조선사회는 여성의 정절이 최고죠. 남자는 충절입니다. 조선사회에서 남자의 순정과 정절을 여자만큼 무게를 두지 않죠. 여성에게는 정절을 강요하지만 남성이 정절을 강요당하며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규범이 있는 건 아니죠. 남성이 첩을 두기도 했지만 여성이 따로 남자를 두는 시대가 아니죠. 인조의 곁에서 권세를 갖는 연준이 갖는 자신감, 그리고 진짜 마음에 품었던 사람 길체, 그리고 혼자 남겨져 꿋꿋하게 살아가는 길체에 대한 연준의 마음과 질척거림이 진행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